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매입 거래에 대한 코드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51번 과세 부분은요, 우리 앞에서 보셨던 매출의 과세의 반대 입장이겠죠? 그때는 우리가 판매하는 입장이었다면, 이번에는 우리 구입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수취겠죠? 우리가 받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매입자는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1번 부분 기억을 하시고요. 자, 52번 영세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우리 매출의 입장에서 반대, 매입의 입장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선택한다. 자, 우리가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수취했을 때 세금계산서 증빙을 받았는데 영세율 세금계산서다 라고 써있으면 52번 영세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53번 면세 같은 경우에도 매입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입니다. 매출에서의 면세는 면세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매입은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취한 매입자가 굳이 면세 사업자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과세 사업자도 가능하고 영세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매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불공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불공이라는 부분은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는데, 자, 세금 계산서 수취한 거 뭐였어요? 과세였죠. 자, 과세처럼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는 불공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불공으로 선택되는 기준을 보시면요. 첫 번째는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예요. 자, 여러분, 필요적 기재사항 어떤 거였죠? 공급자의 이름,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죠? 요거 첫 번째.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공급 과액과 부가세가 들어가줘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누락했다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2번은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입니다. 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 법인의 세금계산서로, 그러니까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실제로 사용한 곳은 대표자에게 사용이 됐다. 이러한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이 되었을 때 이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라면 당연히 우리 회사에서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되겠죠? 자,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임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에 대한 구입 유지 그리고 임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때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이 기준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1000cc의 배기량을 초과하는 소형 승용 자동차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9인승을 넘어서게 되면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1000cc를 초과하면서 9인승이 되지 않는 소형 승용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승용차는 우리 경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는 접대비예요.
접대비, 그와 유사한 비용 관련. 우리는 접대비에 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든 신용카드를 받든 뭐든 다 불공제 처리됩니다. 그 중에서 신용카드 부분은요, 우리가 메인 매출 거래에서 입력을 하지 않고 일반 전표로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에 대해서는 54번 불공으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54번 불공으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음은 면세사업 관련이에요. 자, 우리가 면세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을 면제받게 되죠. 그러면 매출할 때도 세금을 면제했으면 매입할 때도 세금은 공제받으면 안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매출에서 면세였는데 매입에서 모든 매입하는 세액을 공제받게 되면 매번 환급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 면세 매출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에 대한 매입 부분도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불공제로 보겠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부분입니다. 여러분, 토지의 자본적 지출 부분도 면세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토지의 구입, 그 부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는 내용들도 전부 다 세금 계산서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불공으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7번 사업자 등록점 매입세액 부분이에요. 사업자 등록점 매입세액은요, 요거는 기간이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기간은요, 불공제가 되는 기간의 기준은요, 과세 기간이 끝난 이후에 20일이 지났을 때예요. 자, 우리가 공급한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해당하는 과세 기간에 20일 이내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는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불공제에 해당하는 기간은요, 해당 기간은 우리가 공급 시기가 과세 기간이 끝난 이후에 20일이 지나도록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불공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다음에 20일 이내로 등록 신청을 했을 때는 그때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불공제 처리할 때 7번 사업자 등록점 매입세액은 그 기간을 정확하게 보시고 과세 기간이 끝난 이후에 20일 이후에 신청한 건지 이전에 이내에 신청한 건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수입이고요. 수입도 마찬가지로 수출의 반대이기는 한데요. 수입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수입이라는 것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 세금 계산서의 수취 시에 선택한다. 여러분, 우리는 수출할 때는요, 영세율을 적용받아서 내보냈어요. 매출시켰죠. 근데 수입 처리를 할 때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관장이 수입하면서 들었던 재비용 등을 추가 계산해서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수입으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거래는요, 대부분 부가세에 관련된 부분만 메인 매출 전표에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문제풀이 하면서 참고하시기로 하고요. 자, 다음. 자, 57번 카가. 자, 카가 저번 시간에 우리 매출 부분에서 보셨던 내용이잖아요. 이번엔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법인카드 등에 대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됩니다. 결제 받는 게 아니라 하는 경우. 자,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대입세 공제 가능한 재화를 매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점표로 수취한 경우에 선택한다. 만약 배기량이 1000cc가 넘는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썼다면 그건 불공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카드로 사용한 경우 쓰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카드에 대해서 우리 거래처를 우리 카드, 법인카드 등을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카드 면세, 카드 영세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주체가 과세이냐, 면세이냐, 영세율 적용되는 재화이냐 부분만 달라질 뿐입니다. 자, 다음은 60번 면건. 자, 면건 같은 경우에는요, 면세 재화인데 무증빙, 건별인 거예요. 자, 면세 건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면세 재화를 공급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원래대로라면 계산서나 또는 앞에서 보셨던 화면과 같이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수치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 우리는 면건이라는 유형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현과와 현면입니다. 자, 현과는 우리가 무언가를 구입하면서 현금 영수증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바로 현과. 그리고 면세도 마찬가지겠죠? 자, 면세제와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꽃을 사면서 현금 영수증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때가 현면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매입 매출 거래 중에서 코드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각 코드에 대한 문제풀이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셨던 유형 중에 불공에 대한 유형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